자, 여기서 신경계 뜻이 뭔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신경계. 자,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뭐였냐면, 감각기관 배웠어요.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지요. 네, 자, 그 자극을 뇌로 전달을 해요. 그리고 그 전달받으면 뇌에서는 적절한 판단을 내려. 그 판단을 운동기관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뭐냐면,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신호를 전달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판단을, 자, 반응기에 전달하는 신호체계예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신경계라고 불러. 자, 신경계, 그러면은, 뉴런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뉴런은 신경계를 이루는 세포예요, 세포. 자, 가장 작은 단위의 신경세포죠. 자, 신경계를 이루는 단위 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뉴런의 구조와 기능을 보는데, 자, 첫 번째, 자, 뉴런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 그 가지처럼 뻗어나온 게 이게 가지돌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전부가 축삭돌기. 자,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체에서 자극은 이렇게 전달이 돼요. 자극 전달 방향이야. 그리고 신경세포체 속에 요게 핵이거든. 자, 우리가 여기서 핵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뭐냐면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핵이에요. 자, 우선 보자. 신경세포체. 자, 이 신경세포체는 핵이 있고 세포의 신경세포의 생명활동을 관여하는 거야. 자, 요게 신경세포체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체 가지돌기라고 하는 게, 자,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인다. 자, 요게 가지돌기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자극을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뉴런에 자극을 전달한다야. 그래서 요 축삭돌기 끝에 요 끝하고 여기에 이제 다른 신경세포체
가지돌기가 이렇게 맞닿고 있거든. 요 부분이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니네는 안 나와요. 시냅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뉴런의 축삭돌기에서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 사이에는 조금 간격이 떨어져 있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시냅스라고도 불러. 자, 요게 뉴런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자, 이런 뉴런이 기본 단위인데 뉴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감각 뉴런. 이 감각 뉴런은 감각 세포의 존재예요. 자, 모여서 감각 신경을 이루는 거야. 자, 모여서 감각신경을 이루는데, 자, 감각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 자극에 전달받을 때 가장 먼저 자극을 받아들이는 건데, 분포는 거기 그림에서 보면 피부에 붙어 있죠. 그치? 우리 피부에 감각기가 있잖아. 피부 감각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각 뉴런이야. 또는 눈에 있으면은 시각 뉴런이 되겠죠. 시세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합 뉴런이 있어요. 자, 연합 뉴런은 모여서 연합신경을 이뤄요. 자, 연합신경이 뭐냐면 뇌와 척수를 연합신경이라고 하거든. 연합신경을 이룬다. 자, 이 연합 뉴런은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사이에서 연결을 해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 뉴런. 자, 운동 뉴런은 모여서 운동신경을 이루겠지. 자, 운동신경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반응기에 붙어 있어요. 반응기. 자, 얘는 반응기에서 반응기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근육이에요. 우리 근육이 움직여서 손가락도 움직이고 또는 걸을 수 있고 하잖아. 그치? 자, 반응기에서 자, 적절한 반응을 하게 돼요. 자, 요게 바로 뉴런의 종류야. 알겠지? 네. 그러면 뉴런 끝난 거예요.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세포야, 세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신경계는 자, 뇌와 척수, 그 다음에 감각신경, 그 다음에 운동신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신경계를 배울 거야. 그래서 신경계,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를 이제 배우게 돼요. 자, 중추신경계로 들어가자. 자, 중추신경계는 자, 얘는 뇌와 척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이에요. 그런데 자, 얘는 자극에 대한 자극을 느끼고 적절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뇌 생각해봐, 뇌.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자, 어떤 책상 위에 봐봐. 책상 위에 사과가 하나 있다고 보자. 네, 사과를 먹고 싶어. 그러면은, 사과가 있네? 뇌로, 이제 눈으로 보고, 뇌에서, 저 사과를 집어서 먹자. 그러면 사과 곁으로 가서 손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뇌에서는 고등 정신작용들,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 자, 이런 것들이 중추신경인데, 우선, 자, 뇌에 대해서
우선 배워볼 거야. 뇌. 뇌는, 자, 거기 그림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책으로 그림은 안 그릴 거야.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뇌에 여러 부위가 있어요. 대뇌. 대뇌는 좌우 두 반구로 나눠져 있어요. 자, 우리가 호두를 보면, 호두에 보면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지. 좌우. 네. 그 호두처럼 뇌도 좌우 두 개로 반구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대뇌는 고등정신작용의 중추라고 불러. 고등정신작용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연산하는 것, 상상하는 것, 추리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대뇌에서의 작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고등정신작용의 중추고, 그 다음에 이 적절한 자극에 대한 적절한 명령을 내려요. 자, 이런 것들이 대뇌의 역할이야. 그 다음에 대뇌 안쪽으로 보면은 거기 간뇌라고 있죠. 네.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아. 위에서부터. 간뇌는 이거는 우리가 항상성의 중추라고 불러요. 항상성의 중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중추다. 그래서 체온 조절과 그 다음에 혈당 조절. 자, 체액의 농도 조절. 이게 혈당이에요. 체액 농도 조절 중추라고 부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내 뒤쪽으로 자, 세 번째 중간내부터 하자. 자, 이거는 목 뒤쪽으로 나와 있죠. 중간내는 이거는 뭐냐면은 근육 운동을 조절을 해요. 자,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을 먹으면서 그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물질이 이 중간뇌를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비틀비틀하게 돼. 자, 평형 유지에 몸의 자세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추예요. 자, 근육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마비된다고 해봐. 그러니까 당연히 비틀거릴 수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 보면은 이제 뭐가 있느냐면 중간뇌가 있죠. 중뇌라고도 불렀는데 중간뇌. 아, 선생님이 이거 잘못 썼네. 중간뇌가 아니라 이거는 소, 소뇌죠. 소뇌. 간뇌, 목 뒤쪽으로 소뇌. 그 다음에 중간뇌는 눈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있어요. 자, 눈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 병원에 사람들이 위급한 환자들이 가면 의사들이 어떻게 하니? 눈꺼풀 까고 후레쉬를 비추지. 네. 그게 바로 동공이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거든. 빛이 많이 들어가면 동공이 축소가 돼야 돼. 그런 것들. 눈의 움직임. 움직임의 중추예요. 자, 동공반사. 그 다음에 홍채반사. 동공반사. 홍채 반사 중축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눈동자의 움직임이야. 알겠니? 네. 그 밑으로 연수가 있어요.
자, 연수는 위에 이제 눈에서 일어나는 운동 말고 그 밑에 코, 입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코, 입이야. 그러면 연수는 코, 입이니까 호흡 운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화 운동. 입에서 일어나잖아. 그쵸? 그 네, 다음에 또 뭐가 있니? 심장이 움직이는 거, 심장 박동. 자, 얘네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입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 재채기, 기침 있죠, 기침. 네, 그 다음에 딸꾹질. 맞니?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또 눈물 분비 같은 거. 눈물은 이 중간내가 아니야. 눈물 분비 등 이런 연수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연수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우리 뇌에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심장이 뛰는데 대뇌에서 야 심장 너 멈춰. 그러면 멈추나? 아니요, 아니지. 대뇌가 조절할 수 없는 근육들이에요.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을 모두 연수에서 조절하는 거야. 알겠죠? 네, 이게 뇌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척수가 있어요. 자, 이 척수는 뇌하고 이제 연결을 해. 말초신경에 뇌와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온몸으로 퍼져 있는 신경이에요. 연결한다. 이것이 척수예요. 자, 우리 척수는 쉽게 얘기하면은 뇌에서부터 긴 줄이 우리 척추 속에 있지. 네, 척추 속으로 쭉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만약에 다치잖아. 그러면은 말초신경하고 연결이 끊어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돼. 사지가 마비된다라고도 얘기하잖아. 그런 게 척수가 손상되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자, 이 또 척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자, 반사. 자, 일어나는 상관없는 반응의 중추라고 불러요. 자, 이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반응의 중추다. 쉽게 얘기하면은 위험으로부터 몸을 최대한 빠르게 보호를 하기 위한 반응하는 것. 자, 우리 쉽게 이런 거야. 야구공이 있지? 내 머리로 확 날아오는 걸 봤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피해야지. 네, 근데 피할 때, 야구공이 날아오네? 몸을 숙여서 피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동안 어때? 맞지?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는 내 눈앞으로 뭔가가 막 날아오고 있다 그러면 얼른 몸을 피한 다음에, 맞을 뻔했네. 그 다음에 그렇게 소리 내지. 네, 그게 바로 몸을 아주 빠르게 보호하기 위해서 척수에서 뇌에 상관없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반응을 일으키는 중추다라고 불러. 알겠지? 네, 네, 이게 뇌와 척수예요. 이게 중추신경계야. 이해됐니? 네. 네, 그림상으로 반드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으로 보자. 오, 자, 말초신경계. 자, 이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퍼져 있어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네는 온몸에 퍼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연결이 돼요.
온 몸에 퍼져 있어 중추신경과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감각신경은 말 그대로 자, 어떻게 돼 있어? 감각신경에서는 자극을 받아들이겠지. 그쵸? 네, 그 다음에 운동신경은 얘네는 중추신경계로 전달한 다음에 운동신경은 자, 받아들이고 그래서 중추신경으로 연결을 중추신경으로 전달 후 적절한 명령을 감각, 감각이 아니라 운동신경이죠. 운동신경을 통해 반응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응기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근육에 붙어 있다 그랬죠? 네, 반응은 모두 근육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적절한 명령이 반응기관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때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자율신경은 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돼 있어.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얘네는 온몸의 내장기관에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게 중요해.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고, 대뇌와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자, 거기 봐봐. 대뇌 직접적인 명령 없이 라고 나와 있죠. 네, 대뇌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율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어떨 때 작용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서로 작용하는 게 달라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몸의 상태, 몸 상태. 자, 몸 상태를 보면은, 자, 교감신경은 흥분했을 때, 부교감은 안정했을 때 작용하는 신경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니네. 자, 친구랑 말싸움 한다고 해봐. 그러면 몸의 상태가 흥분돼 있겠지. 그치? 그러면 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너 왜 나한테 큰 소리 질러?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네,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숨 쉬는 것도 막 헐떡거려. 그치? 네, 호흡이 빨라져요.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너 왜 눈 부라리고 그래?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 눈동자, 눈, 동공 반응도 일어나고 막 그래. 그래서 보면은, 자, 거기 봐봐. 동공 크기. 자, 흥분 상태는 확대가 되고요. 안정한 상태는 축소가 돼요. 그 다음에 호흡 운동. 자, 교감신경의 호흡 운동은 이거는 촉진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억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심장.
자, 심장박동은 증가하죠? 감소해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몸이 흥분한 상태에서 뭐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잘 일어날까? 아니요. 안 돼요. 억제가 돼요. 그리고 자, 몸 상태가 안정한 상태에서 소화 운동이 촉진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해서 말초신경계는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럼 뒤쪽에 한번 보자. 뒤쪽에 보면은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 요거 한번 봐봐. 여기에서 이제 첫 오, 번째 의식적 반응이 있어요. 자,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중추예요. 대뇌가 중추예요. 자, 의식적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함에 따라서 이 작용하는 게 달라지는 거야. 아까 말하는 대로 자, 컵에 물을 따른다. 이런 것들이 의식적 반응이지. 근데 컵에 물을 따를 때 적절하게 눈으로 보면서 컵에 물이 넘치지 않게 따르죠. 네. 그거는 머리로 대뇌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물을 부을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따라야지 하는 게 대뇌의 명령이란 말이야. 이런 거는 대뇌에서 작용을 하는 징조예요. 이것만 알면 돼,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중추고 대뇌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이 모두 의식적 반응. 그럼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얘는 자극이 감각기관으로부터 자, 감각기관을 자극하게 되면은 감각누련이 모여서 감각신경을 이룬다 그랬죠? 감각신경에서 연합신경이 되뇌야, 여기서는. 이게 연합신경이에요. 자, 이 대뇌에서 명령이 이제 전달되는데 그 명령은 자, 대뇌에서 척수로 가고요. 자, 척수에서 운동신경으로 가요. 자, 운동신경에서 반응기로 가는 거야. 근육이죠.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대뇌가 들어가 있어. 물론 척수도 연합신경이지만 특히 대뇌라는 게 들어가지. 근데 두 번째, 자,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대뇌가 중추가 아니에요. 대뇌 작용이 없다. 대뇌 작용이 없는 반응. 자, 그래서 얘네는 이런 거야. 몸을 위험으로부터 빠르게 보호하는 반응들이 모두 척수가 관여하는 거거든. 무조건 반사라고 불러.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면 니네 손등이 만약에 자, 책상에 있는데 누가 내 손등을 갑자기 툭 이렇게 손으로 툭 쳤다고 해봐. 안 보고 있을 때 손등에 누가 딱 치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손등을 먼저 치우지. 네. 그런 것들이 대뇌 작용이 없는 반응이거든. 또는 손등에 아주 뜨거운 물체가 딱 닿았다고 해봐. 그러면 얼른 피하고 나서 아 뜨거를 외치지. 네. 네. 근데 아 뜨거 외친 다음에 손을 떼나?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손을 먼저 뗀 다음에 아 뜨거는 이제 대뇌가 작용을 한 거지. 뜨거움을 느낀 거니까. 근데 그 뜨거움을 대뇌에서 느끼기도 전에 미리 손을 치우게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무조건 반사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극이 감각기관으로 감각을 하면 감각신경이 이제 여기서 대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척수로 가요. 자, 거기도 척수라고 나와 있죠? 맞니? 네.
그러면 운동신경에 의해서 반응기에서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의식적 반응하고 무조건 반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대뇌가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자극의 반응 경로.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네, 없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 볼 거예요. 자, 호르몬 들어봤나? 네.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호르몬. 자, 호르몬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특징.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요. 자, 잘 봐야 돼.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이라고 불러요. 특정 세포나 기관, 이걸 표적 세포, 표적 기관이라고 하고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에요. 자, 이놈들은 자, 침샘처럼 침이 만들어지는 장소 이런 것들이 없어요. 분비하는. 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이 자, 직접 만들어서 혈액으로 분비해요. 분비샘에서 만들어 직접 혈액으로 분비를 하는 거야. 자, 혈액으로 분비하면 온몸을 돌겠죠. 그치? 네. 혈관을 통해 온몸을 순환을 해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적은 양으로 자, 효과가 지속적이에요. 자, 매우 적은 양으로 효과가 지속적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결핍증과 과다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결핍증과 과다증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의 특이 이거는 책에 없을 거야. 종의 특이성이 없어요. 자, 종의 특이성이 없다라는 말은 돼지의 성장 호르몬은 인간에게도 성장 호르몬이 돼요. 이런 뜻이 바로 종의 특이성이 없다라는 뜻이야. 알겠니? 네. 그래서 우리가 돼지의 인슐린이 인간의 인슐린으로 똑같이 작용하는 거야. 됐죠? 네. 네, 그러면 이 호르몬과 신경계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두 번째, 호르몬과 신경계를 비교해보자. 호르몬, 신경계. 자, 전달은 호르몬은 혈액으로 전달된다 그랬죠? 네.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돈단 말이야. 근데 신경계는 뉴런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신경세포죠. 자, 그 다음에 속도, 전달 속도.
자, 혈액을 통해 도는 거, 우리 몸에 도는 거는 일정 시간이 걸리죠. 네, 근데 신경계는 매우 빨라요. 자,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발가락 끝이 바늘에 찔렸어. 그러면 바로 아파하면서 발을 떼죠. 그치? 네,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 그 아픔으로부터 발을 피하지. 이게 신경계야. 근데 만약에 호르몬 같은 경우 발끝에서 어떤 호르몬이 온몸을 돌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쵸? 네, 지속 시간은, 자, 호르몬은 지속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순간적이에요. 자, 이것도 쉽게 생각해봐. 발가락 끝이 바늘에 찔렸는데 얼른 치웠어. 치웠는데도 발이 계속 아프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호르몬은 혈액 속으로 온몸을 도니까 범위가 넓죠? 네, 여기는 좁아요. 자, 이게 좁아야만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 발가락 끝을 찔렸는데 갑자기 막 발 전체가 아픈다든지 막 손가락도 아프고 그러면 살겠냐? 아니요. 안 되지. 그래서 적용 범위도 신경계는 좁지만 호르몬은 되게 넓게 작용한다.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비샘과 역할. 자, 간내가 거기에 뇌하수체라고 있죠? 네, 간내 뇌하수체. 뇌하수체에서 방출하는 호르몬들이 거기에 몇 개가 나왔니? 세 개. 세 개가 있어요. 거기 잘 보면은. 생장 호르몬이 있죠? 네, 자, 생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몸의 생장을, 생장 촉진이에요. 우리 키가 큰다든지 뼈가 자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생장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갑상샘 역에서는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해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면은 어디가 자극받니? 갑상생?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야. 갑상샘 자극. 그러면 갑상샘을 자극해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 피록신이라는 거를 분비를 촉진하는 거예요. 자, 티록신은 호흡 운동을 촉진하는 이런 호르몬이거든.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에 가서 자극을 해. 그러면 갑상샘이 자꾸 자극받으면, 알았어, 알았어. 티록신 내놓을게. 그러면서 티록신을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자, 항이뇨 호르몬은 자, 니네 잠잘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해봐. 잠잘 때 오줌이 많이 생기면 어때야 되니? 자다가 자꾸 깨겠지. 네, 오줌 마르면은 자꾸 깨서 잠을 제대로 못 잘 거 아니야. 이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량을 줄이는 호르몬이에요. 오줌량을 줄인다. 그러면 오줌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는 동안에 많이 분비가 되거든. 니네 그 우리 2학년 과정에서 배웠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설. 배웠어요. 배설 배울 때 자, 콩팥에서 거기 보면은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물질이 빠져나가는 걸 뭐라고 불렀지? 여과? 그렇지, 여과로 불렀어. 그 다음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되는 걸 재흡수라고 불렀고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물질이 빠져나가는 걸 분비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세뇨관에서 물이 많이 나가면 오줌이 많이 생겨.
그치? 네, 그래서 오줌량을 줄이려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의 흡수, 물의 흡수, 이게 제흡수예요. 물의 흡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 촉진이라고 나왔죠? 네, 그렇게 말한 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거야. 알겠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건 뇌하수체였고 그 다음 두 번째 목 부분으로 가봐. 갑상샘이죠. 네, 여기서 뭐를 분비하니? 티록신, 티록신 분비를 해요. 그러면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거야. 세포 호흡 촉진.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보면은 간 옆으로 보면은 어때? 간이 아니라 거기는 콩팥이 그려져 있는 건데 널찍한 게 하나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 이자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뭐냐면 자 인슐린. 자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을 감소시키는 거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 이자에서 또 나오는 게 글루카곤이라는 게 나와. 이거는 혈당을 증가시켜요. 자 혈당을 증가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 간에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게 글루카곤이에요. 알겠죠? 네, 부신이 있어, 부신. 자, 부신에서는 거기 봐봐. 아드레날린이라고 있죠. 네, 아드레날린, 이건 자, 에피네프린이라고 불러. 에피네프린. 자, 요놈은 우리 몸의 흥분 상태를 일으켜요. 그래서 심장 박동을 촉진, 혈압 상승, 심장 박동 촉진, 혈압 상승, 그 다음에 혈당 증가를 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자, 요게 구신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남자는 정소는 남성 호르몬이라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라 불러요. 자, 얘는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도 어렸을 때는 이제 목소리도 가늘고 막 그러다가 어때? 좀 목소리도 굵어지고, 그치? 그 네, 다음에 수염도 나고, 겨드랑이에 털도 나고, 막 그러면서 이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하게 하는 게 이 남성 호르몬이야.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 여성은 난소에서 자, 에스트로겐. 자, 에스트로겐은 얘는 여성 호르몬이라 불러요. 얘는 여자의 2차 성징.
자, 여자들도 아기 때는 남자하고 똑같이 가슴도 발달하지도 않아. 그치?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들은 가슴이 이제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유방으로 변하잖아. 그리고 또 어떠냐면, 그 여자들도 아기 때하고 이제 여성스러움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의 작용의 결과예요. 알겠냐? 네, 네, 이것도 역시 외워야 돼. 이 생명과학 부분에서는 그림하고 해서 역할 다 외우면 돼. 자, 그 다음 또 이제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호르몬에 관한 질병이 나와. 호르몬의 결핍증하고 과다증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성장 호르몬. 자,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난장이가 된다 그래서 키도 되게 작고, 그쵸? 네, 그거를 소인증이라고도 불러. 소인증. 또는 이거를 외소증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 옆에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읽어보면 된다. 성장이 매우 안 되죠. 그 다음에 과다하게 되잖아. 그러면 거인증 엄청 커지죠. 그 다음에 말단 비대증 이런 것들이 나와. 말단 비대증에 특히 니네 엄지손가락 보면은 엄지손가락이 보통 사람은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여기 네, 손톱이 이렇게 있고. 맞냐?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끝이 이렇게 부풀어. 이렇게. 이게 말단 비대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꼭 개구리 발같이 생긴다라고 해서 자 말단 비대증 이게 성장 호르몬의 과다증이야. 됐냐? 네, 거인증, 말단 비대증.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상샘에서 티록신. 티록신이 결핍되잖아. 그러면 자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 안 하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돼.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갑상샘을 가서 자꾸 때린단 말이야. 야, 티록신 내놔, 티록신 내놔. 그랬더니 갑상샘에서 야, 배째, 나 티록신 없어. 그러면 어때? 아니, 그래도 내놓으라고 막 자극하겠지. 네, 그러면 사람 목이 이렇게 턱이 있는 데에서 목이 이렇게 이어질 때 목이 혹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목에. 이게 이제 목에 홍나듯이 튀어나오게 되는 게 이제 결핍할 때거든. 이게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 항진이 아니라 기능 저하증이지. 저하증. 그 다음에 과다하게 되면은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에요. 기능 항진증. 근데 이 기능 항진증의 대부분 요거는 자 결핍이 되면은 비만이 되거나 등등 얘는 체중 감소 등등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럴 때 항진증에 뭐가 나오냐면 안구가 돌출되는 눈이 이상하게 사람들 보면 눈 있는 부분이 툭 튀어나온 사람들 있지. 그치?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야.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세 번째, 인슐린. 인슐린이 결핍되잖아. 그러면은 당뇨병에 걸려. 당뇨병. 자,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 혈당이 감소가 안 돼.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은 오줌에
자, 포도당이 배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피로해지고요. 그런 말 나오죠? 네, 이런 거를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부분. 항상성이라는 거야. 자, 봐봐. 항상성. 자, 항상이란 뜻이야, 항상. 자, 몸의 상태를 거기 나온 대로 항상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부르면 돼. 자, 몸의 상태를 거의 매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한다. 자, 이거는 호르몬과 신경계 작용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호르몬과 신경계 작용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배울 거냐? 두 가지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체온 조절이에요. 자, 체온 조절은, 자, 잘 봐. 주위 온도가 하강을 했다고 해봐. 주위 온도가 낮아졌어. 그러면 몸이 추워지죠? 네, 몸이 추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열 방출을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적게, 열 방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 생성은 늘려야겠죠? 네, 어, 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열이 생기는 거야, 몸에서. 그러면은 열 방출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혈관이 축소가 돼요. 그 다음에 열 생성은 호흡 운동을 호흡이 많이 일어나야 돼. 호흡 운동이 촉진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배웠죠? 호흡이라고 하는 건 포도당을 소모해서 우리 열 생성하는 거지? 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책에 있는 걸 따라가 보자. 어떻게 되는지. 자, 거기 봐봐. 정상 체온일 때 주위 온도가 낮아짐이라고 해서 체온 낮아졌다. 그러면 간내가 자극받았지? 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자, 이거 봐, 이제. 거기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아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 그러면은 갑상샘을 자극한다 그랬지? 네, 그러면 갑상샘에서는 뭐를 분비한다고요? 트, 테, 티록신, 티록신 분비가 돼. 그러면 호흡량이 어떻게 돼요? 호흡량 증가, 증가해. 그러면 열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호흡량이 증가하면서 세포호흡이 촉진이 되겠죠? 네, 그렇게 써 있죠? 네, 그래. 그 다음에, 그래서 열 발생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니? 자, 열 발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한다고 나와 있지 않아? 네, 그러면서 열 방출량 감소, 맞죠? 네, 그래서 체온이 높아짐,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주위 온도가 상승을 했어. 뜨거워졌어. 더워. 그러면 열 방출은 어떻게 해야 돼? 많아야, 촉진해야죠. 네, 그리고 열 생성은 줄여야 돼요. 줄여야지. 억제해야 돼. 그러면 봐봐. 열 방출을 촉진하는 방법은 혈관을 확장을 해요.
피부 근처에 혈관을 확장하고 땀을 분비를 해. 땀이 난 다음에 땀이 마르면서 시원해지잖아. 네. 그리고 열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은 뭐야? 호흡을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억제를 해야 돼요. 그 방법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똑같이 뇌하수체에서 고온이 자극됐죠. 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어떻게 됐니? 피부 근처 혈관, 피부 근처 혈관 확장. 그 다음에 땀, 위에 써준 거 그대로네. 땀 분비 촉진. 맞죠? 네. 그 다음, 그래서 두 번째는 열 방출량 증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됐나요? 네. 그래서 체온이 낮아짐이라고 말이야. 이게 체온 조절이야. 두 번째, 혈당 조절. 자, 혈당 조절은 잘 봐. 식사. 자, 식사 후에 혈관 내 포도당이 증가하지. 네. 자, 포도당이 증가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 그러면 혈관에 돌고 있는 이 포도당이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네. 이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을 세포로 공급을 해요. 그러면 혈관에 흐르던 포도당이 세포로 직접 들어가 버리니까 모든 세포로. 그러면 혈관 속에 포도당이 자 혈당이 감소하겠죠. 네. 여기서도 위에 혈당 감소라고 쓰자. 자 이게 식사 후에 그 다음에 자 굶었을 때 자 굶었을 때는 혈관 내 포도당이 감소했죠. 맞니? 네. 막 허기가 진단 말이야 이럴 때 배고프고 막. 그러면 이자에서 뭐를 글루카곤. 글루카곤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 글루카곤이 이제 간으로 가. 그리고 저장이 됐던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요. 그러면 포도당으로 분해됐으니까 혈당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요 과정이 그림으로 잘 설명이 돼 있죠? 네. 이 과정을 다 외워야 돼, 여기에서. 자, 우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 태우도 없어? 네. 자,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우리 그 다음 한 장 넘겨봐봐. 자극 종류에 따른 반응 경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지? 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한 사람이 자를 들고 있고, 자, 자를 떨어뜨리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자를 보면서 딱 잡는 거야.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 한번 측정해보고, 눈을 가린 다음에, 떨어뜨리는 동시에, 이제 책상을 딱 쳐. 떨어뜨리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고 잡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알겠지? 네. 그 다음 147페이지 한번 봐봐. 그럼 무릎 반사인데 무릎을 망치로 툭 치면 발이 딱 올라가는 거 알아 몰라 니네? 알아요.
이거를 무릎 반사가 바로 무의식 반사예요. 그래서 망치로 무릎을 탁 치면 발이 툭 하고 올라가거든? 그거는 뇌에서 야, 발을 올려라고 시키지 않는데도 툭 올라가는 것들이야. 그런 반사, 이게 척수 반사라 그래서 무조건 반사예요. 알겠지? 네. 그거를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단원이 모두 다 끝났어요.